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밤사이 기준금리를 0%, 제로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첫 0%대로 내리면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처럼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한국은행도 어제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경제교육을 맡은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돈과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도 돈이 뭘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용돈이 떨어지면 용돈을 받고 또 용돈 달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도 궁금하고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얘기하기 전에 자본주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자본이 기초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 같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장에만 두지 않고 국가가 이런 화폐라든지 통화의 기능들을 조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돈은 이제 어떤 걸까? 그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로 되어 있고 뭐 어디 나라마다 다르고 또 교환해야 되고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환전도 나오고 그럼 돈이라는 건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걸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빚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왜 빚을 진다고 할 때 그 빚인데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운영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빌리고 갚고 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빚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같이 이자도 받죠. 그래서 그 이자로 은행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그 이자만큼 또 빌려주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해서 파트 2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실전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화량을 조절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통화량을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뭐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했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청소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정한 걸 왜 우리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미국이 정한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축통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심축이 되는 그런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러로 기준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금이 위주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금을 이제 달러로 교환을 해주고 뭐 있단 말이죠. 그 각국 은행들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또 전쟁이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하니까 미국이 여러 국가들을 모아서 자, 우리 이제 전쟁이 끝나는 동안은 이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오면 얼마로 교환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경제가 재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까지 이게 이어지고 오다가 더 이상 미국에서 금을 바꿔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께서 나 이제 더 이상 미국 달러로 금을 못 바꿔주겠는데요 라고 해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미국 달러에 금을 바꿔줄 수 있는 효력이 없어져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이 찍어내는 대로 돈이 생성이 되고 미국이 조정하는 대로 세계 경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통화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그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돈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개인의 삶에서 돈이란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월급을 벌어서 뭐 200만 원씩 뭐 300만 원씩 아니면 100만 원씩 벌어서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들 한번 바뀌면 집값 엄청 올라가고 집 하나도 살 수 없는데 그러면 뭐 돈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동안 또 욜로가 정답일까? 이 경제학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 이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서 한 기쁨과 저기에서 한 기쁨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어쨌든 젊을 때 뭐 5년 전에 썼던 돈에 대해서 기쁨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는 살아가면서는 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왜 가져야 되냐? 그 어릴 때는 돈 얘기하면 굉장히 어른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을 이야기를 하고 돈에 대해서 뭔가 이 세상을 알아가야 우리가 조금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도 윤리라는 과목이 있나요?
도덕인가? 거기서는 그러죠. 자아 실현을 해라. 나다운 삶을 살아라. 근데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게 힘들어요. 난 여행 갈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데 여행비가 없으면 여행을 못 가죠. 그리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을로 살지 않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 세대처럼 어떤 월급을 벌고 몇 년 뒤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도 도전하는 청소년분들도 계시고요. 스타 오디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유튜버도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떠한 특정한 직장으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사이드 잡을 정하고 또 다른 재능을 팔아서 또 그 가치를 교환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정도면 행복하겠다라는 거를 정해서 그 돈에 맞게끔 자기 삶을 맞춰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미니 은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엔잡러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트 3에서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줄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 너무 먹고 싶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은 걸 10번만 참으면 그게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이브가 해놓은 돈을 자기가 원하는 쪽에 돈을 쓰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다 보면 자금을 모으는 것과 자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게 좀 구분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공책에다가 시각화로 자기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소비 패턴을 알게 되면, 아, 이 돈은 안 써도 됐었는데 이 돈은 이렇게 했으면 나의 경제적인 용어로 효용 가치라 그러죠. 기쁨이 더 배가 될 텐데 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새는 돈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수익의 원천을 다변화하면 이 사회도 지금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 원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최신 폰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신 폰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최신 폰을 사게 되면 이 폰은 언젠가는 고장이 나겠죠. 이 폰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버리면 주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열심히 그 제품 가격을 올리거든요.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변곡점을 지나면 다 하이엔드 제품이라서 어떠한 특정한 발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분해주기 위해서 회사가 그렇게 가격 정책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이 있으면 더 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돈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개인의 소비 습관이란 어떻게 갖춰가야 되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버는 거랑 모으는 거랑 뭐가 다를까? 400 벌어서 450 쓰면 돈이 없죠. 적자죠. 그런데 뭐 150 벌고 140 저축하면 140이 남는 거예요.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조금 축적해 나가는 그런 습관을 지금 청소년 시기부터 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나이가 됐을 때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본주의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